달리기를 통해 삶이 변하는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 페이지를 채울수록 주인공 연희의 발걸음이 내 발걸음과 겹쳤다. 나 역시 힘겨운 시간을 지나며 무엇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는지 돌아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건 거창한 성공이나 누군가의 인정이 아니라 하루하루 이어진 작은 발걸음이었다. 달리기에서 배운 건 속도가 아니라 지속이었다. 그 경험은 내게 한 가지를 확신하게 했다. 계속 달리는 마음이야말로 삶을 완주하게 하는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네. 제가 진짜 농담이 아니고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지금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조금 긴장이 되는데 저는 본캐는 작가이고 부캐는 마라토너인 임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부캐라고 하셨는데 네. 이제 거의 그게 본캐하고도 좀 육박하지 않나 싶은데 그 마라토너로서의 최근의 일상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도 좀 말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살면서 그러니까 작가가 아니면 죽을 것 같아서 작가가 됐는데 작가로 크게 알려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달리기를 하면서 제가 조금 어떤 매체를 좀 많이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들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사람은 본캐를 잘할 게 아니라 부캐를 잘해야 되겠구나. 부캐에서 조금 눈에 띄면 오히려 본캐가 그걸로 인해서 도드라지는 건 아닐까. 그래서 사실 저는 달리기를 처음 시작하는 건가 제가 부캐를 마라토너라고 표현을 했지만 처음 시작할 때 내가 마라토너가 되어야지 이렇게 시작하진 않았거든요. 다만 달리기를 통해서 내가 체력을 좀 키워야지 그러고 시작했고 사실 마라톤도 우연한 기회에 현수막을 보고 기왕에 달리기 하는 거 한번 마라톤 나가볼까? 이런 마음으로. 어떤 현수막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 광주에서 5.18 마라톤이 있었는데 그걸 보는 순간 그게 이제 그 가장 낮은 단계가 5.18km고 그다음 10km 그다음 이제 하프 여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야말로 근본 없이 달리기를 하던 사람이라서 뭐 키로에 대해서는 제가 개념이 없었어요. 개념이 없다가 제가 그러니까 평상시 몇 킬로를 뛰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몇 분 뛰는 것까지는 아는데 몇 킬로는 그걸 잘 이렇게 가늠을 못 하니까 그걸 보는 순간 나가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도 그럼 나는 만약에 마라톤을 나가려면은 몇 킬로를 뛰어야 될까? 그럼 처음이니까 5.8킬로를 뛰어야 되나? 아니 5.18킬로를 뛰어야 되나?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건 너무 조금 짧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마라톤을 나가면 까오가 있지 어떻게 5.18이야. 그래서 혼자서 막 생각하다가 그래 기왕에 나가는 거 내가 거기서 퍼질 때 퍼지더라도 10킬로를 한번 뛰어보자. 그리고 시작한 게 바로 마라톤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신청을 10km로 신청을 10km 했고 저는 여태까지 지금 이제 달리기 한 지 한 8년 됐는데 그 10km대를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그때 제가 런너스 하이 맛을 처음으로 맛봤고 그 런너스 하이 맛을 느끼면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온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여. 굉장히 행복해 보이고 내가 지금 진짜 심리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내가 달리기 전에 굉장히 내가 진짜 좀 초라하고 별 볼일 없어도 뛰고 나면 갑자기 세상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고 그리고 나란 사람이 꽤 멋지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알려준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일종의 약간 어떤 성취감 같은 부분일까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성취감 때문에 이제 그 맛에 길들여지니까 계속 그 맛을 보고 싶어서 뛰고 또 뛰는데 근데 사실 첫 풀코스 뛸 때는 죽을 맛이어서 다시는 안 뛰겠다. 그런 마음도 풀코스면은 작가님 41.19 네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상상이 안 가요. 그게 그런데 이건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처음에 그런 마라톤 신청하신 10km를 완주를 하신 건가요? 네, 저는 단 한 번도 완주 안 한 적은 없었고요. 그리고 단 한 번도 마라톤에 나가서 걸어본 적이 없어요. 걸어본 적 없고 그리고 첫 하프 때만 중간부터 계속 욕하고 왔긴 했지만 왜냐하면 너무 아프니까 욕이 막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딱 바닥에 앉아갖고 다리를 주무르는데 진짜 혼자 막 욕하면서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지?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 짓 하나 봐라 했는데 그 다음번엔 또 나가는 거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병이구나. 그러면 그런 건 작가님에 대한 그 작가적 노하우하고 연결된 건데요. 네. 그걸 포기를 안 하게 되는 어떤 자기만의 결심이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저도 많이 포기를 한 적이 있어서 그걸 도전하다가. 그런 질문 되게 좋은데요. 제가 보니까 좋게 말해서는 집념이고 조금 약간 부정적으로 말하면 집착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리고 해야겠다고 마음 먹으면 반드시 하긴 해요. 그 결과치가 좋든 나쁘든 해야겠다고 마음 먹으면 기어코 해내는데
그러니까 글도 그래서 제가 그렇죠. 여태까지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중간중간 포기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아마 다른 작가들이라면 이 정도면 포기하고 떨어졌을 그렇죠. 그런 시점에서도 저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이건 꼭 해내고 말 거야 하는 마음. 그리고 사실 처음에 책 나오기 전에도 어떤 마음이었냐면 등단하고 제가 첫 책이 나올 때까지 4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4년이 걸리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나가 떨어져요. 그때 정도에는 그냥 조용히 등단 작가로 머무는데 저는 그때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적어도 이제 작가는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작가 이전에는 내가 작가는 돼보고 죽자 이런 마음이었고 작가가 돼서는 내가 책 한 권은 내보고 죽자 이런 마음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책 한 권이 2권이 되고 3권이 되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어쨌든 연희동 논어까지 해서 66권이 됐고 그런데 네. 달리기를 하면서 그걸 많이 느껴요. 아 나는 내가 하겠다고 하면 네. 해내는 사람이구나. 근데 그렇게 또 달리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거 있었냐면 아까 그 성취감을 얘기를 했잖아요. 네.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짧게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누군가가 말하지 않아도 혼자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네. 아 이게 꽤 많은 성취감을 주는구나. 그리고 성취감을 주니까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 스스로가 어떤 마음이었냐면 아 나는 해내는 사람이구나. 해내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달리기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내가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반드시 해내겠구나. 그럼 그것 자체로 됐구나. 이런 마음을 네. 먹었었어요. 그 진짜 여쭙고 싶었던 네. 제가 개인적으로도 여쭙고 싶었던 건데 이렇게 자리를 빌려서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작가님도 잘 아실 수 있고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아실 수 있겠지만 문단이라는 생태계가 참 묘한 세계 같아요. 쉽게 고립될 수 있고 쉽게 도태될 수 있고 누가 밀어낸 것도 아닌데 쉽게 좌절할 수 있는 곳이 저는 문단 생태계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8년 전에 알았을 때 그때 작가님의 절박함 그 말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읽어내시는 걸 보면은 이게 단순히 뛴다라는 행위만이 아니라 어떤 자기 자신과의 약속의 성취 그 부분이 좀 느껴져서 다시 한번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선배 작가님이지만 되게 경외감을 느끼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연희가 처음 달리기 이제 네, 그때 96페이지를 제가 네,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가 아까 말씀하셨던 성장통도 같이 좀 어우러져 있는 네, 것 네. 같아서 또 이게 저희가 이 북토크의 묘미인 그 직접 작가님께서 낭독해 주시는 낭독의 문장을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그 순간 갑자기 내 몸이 근질근질했다.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난 그냥 앞으로 달렸다. 한 발짝 두 발짝 발바닥에 힘을 주며 달렸다. 밤 공기가 폐로 밀려 들어왔다. 한 번, 두 번, 세 번. 거칠게 숨을 들이마시자 가슴이 바늘로 쿡쿡 찌르듯 아파왔다. 그렇게 얼마간 달리자 발바닥은 땅에 끌리는 듯했고 몸이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기분이었다. 좀 전에 내 앞을 지나가던 여자는 무척 가벼워 보였는데 운동 안 한 지 오래된 내 몸뚱이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하지만 멈추지는 않았다. 멈추는 순간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았다. 그래서 달렸다. 달리면서 속이 점점 더 뒤틀렸지만 그래도 달렸다. 어느 순간 더는 못 달리고 멈췄다. 숨이 차올라 어지럽고 목이 타들어 토가 나올 것 같았다. 온몸은 저릿저릿, 다리는 내 몸이 아닌 것처럼 떨렸다. 흐느적거리며 몸을 구부렸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무릎을 짚었다. 땅이 아득하게 느껴졌다. 잠시 멈춰있던 나는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천천히 앞으로 달려나갔다. 또다시 달리자 얼마 못 가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다. 내 체력이 이렇게까지 저질이었나 싶어 절로 한탄이 나왔다. 하지만 오기로 조금 더 달렸다. 주변엔 아무도 안 보였다. 헉헉 거친 숨이 터져 나오고 이내 코끝이 찡해지더니 눈물이 보리를 타고 내렸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자꾸만 눈앞이 흐려 어둠 속 길이 뭉개져 보였다. 제가 이 96페이지를 특별히 좋아했던 건 아까 작가님의 그 마라톤에 대한 철학을 말씀하실 때 버티는 거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는 거 그게 연희한테 그냥 오롯이 이식돼 있어서 되게 저에게 감동적이었다고 느꼈는데 또 하나는 그 네. 문단 안에서 처음에는 연희가 주변 사람들이 보이다가 조금 종래에 가서는 아무도 보이지 않게 된다고 했는데 저는 그게 연희만이 갖고 있는 자기만의 트랙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작가님께서도 이 마라톤에서 제가 아까 여쭙지 않았던 건 조금 자기만의 트랙이 있는 것일까? 비교와 경쟁인가? 그런 거에 대해 좀 궁금증이 있었는데 자기만의 트랙에 대한 좀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는 자기만의 트랙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냥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물리적인 어떤 그 길 위,
그러니까 내가 달리면서 호흡을 내뱉고 땀을 흘리며 달리는 그 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냥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 취하는 것들,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원하는 일들을 할 때 우리가 때때로 사실은 남의 눈치를 되게 많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되게 고민할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자기만의 페이스가 생기면 그런 것들이 어느새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달리기도 마찬가지지만 글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때때로 달리면서도 누군가가 신경이 쓰일 때도 있긴 있어요. 네. 그리고 글을 쓸 때도 누군가가 신경이 쓸 때도 있지만 네. 또 달리다 보면 또 쓰다 보면 바로 다시 또 나만의 페이스, 내가 원하는 길 이것들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작가라면 네, 네. 달리기를 좀 해야 된다라고 아, 예. 생각을 하는 게 예, 예. 정말로 네. 뭔가 이렇게 그 수양이 되듯이 돼요. 네. 그러니까 저 사실은 요거 그 말씀하실 때 갑자기 제가 첫 하프 뛸 때가 아, 네. 떠올랐는데 네. 첫 하프 말. 첫 하프 뛸 때 그러니까 떠올랐는데 어떤 거였냐면 네. 그러니까 처음 10km 나갈 때도 제가 이제 처음이고 뭐 그 마라톤 대회장에 누가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10km를 뛸 수 있을까 그 의문에 되게 사로잡혀 가지고 불안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제 막상 어쨌든 10km를 뛰었잖아요. 근데 10km는 정말 넌너스 하이가 나오니까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좋았는데 하프를 준비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15km는 좀 뛰어보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하프만 뛰면은 반드시 중간에 이렇게 완주를 못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 훈련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15km를 뛰겠다고 우리 남편한테 제발 그 페이스메이커 좀 해달라고 했더니 이 인간이 내 뒤에서 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래서 저 혼자 뛰고 말았는데 근데 그때 이제 어쨌든 마라톤을 나갈 때 항상 주의사항을 준 게 뭐냐면 네. 자기만의 페이스로 뛰라고 해요. 항상. 자기만의 응. 페이스. 누군가 네. 아무리 나를 제치고 가도 네, 네. 그거를 무시하고 너의 호흡으로 그러니까 네가 뛸 수 있는 그 페이스로 뛰라고 그러니까 뛰라고 하는데 그래야 완주를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를 제끼고 갔을 때 그 네. 사람 보고 어라 네가 뛰어간다고 하면서 네. 같이 뛰어버리면 네. 정말 나가 떨어지거든요.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하고 유혹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제 페이스로 뛰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제가 누군가가 나를 제치고 가는 거가 보기 싫어서 같이 뛰어버렸으면 아마 걸었을 거예요. 걷거나 완주를 못했거나. 그런데 이제 그거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했는데 하프 때 10km 지나고 한 15km 정도였는가? 그 정도 되는데 이제 서서히 이제 너무 이제 다리고 발이고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데 사실 10km 대 정도가 보통은 이제 러너스 하이가 나오니까 그때는 기분이 좋아서 막 달리면서 그래 뭐 코스모스야 안녕 하면서 막 그렇게 달렸거든요. 그런데 한참 가다가 코스모스가 어디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만약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분이 좋을 때는 저 뭐야 나 지금 제끼고 갔다고 이렇게 했는데 15km 지나고 나서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래 가버려 빨리 가버리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네. 누군가가 이렇게 신경이 쓰긴 쓰여요. 네. 쓰이는데 네. 그 시간을 또 견디면서 쭉 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냥 내 호흡대로 그냥 뛰는 게 가장 좋구나. 그래서 달릴 때도 마찬가지고 쓸 때도 마찬가지고 신경 쓰는 그 시간들이 짧아지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달리면서 저한테 이제 맞죠. 몸에 체득된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랄까 그렇게 돼 버렸어요. 네. 이 책 전체에도 그 연희에 대한 작가님의 그런 애정이 저는 묻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계속 쉬지 말고 너의 페이스만을 지켜달라.